ADHD 약물 복용을 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자기는 남들이 이제 얘기할 때 조리 있기만 하는 게 너무 부러웠대요. ADHD가 있는 분들 좀 작은 거죠. 그래서 한두 문장 쓰면 앞 문장이 이제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되게 이상한 신기한 경험이었다 하면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좀 만족감을 느끼는.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오늘은 다시 또 ADHD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ADHD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치료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을 제가 아예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사실 궁금해하는 건 그거예요. ADHD 약 먹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 얘기 많이 듣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여러 컨텐츠 보면은 뭐 이런 사람 ADHD입니다 이런 건 많은데 그래서 다 약 먹으라는 얘기만 하지 그럼 실제로 뭐 어떤 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이번에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한 7가지 정도 ADHD 약물 복용을 했을 때 좀 좋아질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하고 주의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일 이제 당연한 당연한 효과인데 뭐 집중력이 좋아진다, 주의력이 좋아진다 이게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환자분들 어떻게 느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집중력이 좋아지는 게 어떤 느낌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왜냐면 평생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감이 좀 안 잡힐 수 있는데요. 예를 이제 좀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산만하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있으면은 사실 좀 일만 좀 해야 돼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저녁에 뭐 먹지? 내일 뭐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빠지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어떤 거에 딱 포커싱 되는 부분들이 ADHD 환자분들에서 이제 좀 약한데 약물 치료는 하나에 좀 이렇게 포커싱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집중할 곳을 이제 태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도파민이 없다 보면 이 태깅이 안 돼서 자꾸 딴 데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ADHD 약 드셨던 분이 하시는 말이 너무 조용해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일할 때 딴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떠올랐는데 약물 복용하면서 이제 차분하게 약간 노이즈 캔슬링 하듯이 그렇죠.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일만 좀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ADHD가 좀 심한 분들은 글을 읽는 게 사실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글을 읽다 보면은 머릿속에 좀 이제 남고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앞 페이지가 좀 안 떠올라서 이제 다시 보게 된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책들을 좀 오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 두 번째는 단기 기억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금방 말한 것도 이제 단기 기억도 좀 관련이 있는데 특히나 뭐 책보다 더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회의하거나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그렇죠. 왜냐하면 ADHD에서 이제 떨어지는 게 단기 기억력인데요. 그건 뇌 안에 이제 화이트보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이 화이트보드가 남들은 이만큼이면은 ADHD가 있는 분들은 좀 작은 거죠. 그래서 한두 문장 쓰면 앞 문장이 이제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쓰면서 계속 지워지니까 회의가 길어지다 보면 이 사람이 앞에 무슨 말 했는지가 안 떠오르니까 갑자기 벙 찌는 거고 또 딴 거 회의 중에 딴 거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약물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 회의 내용도 잘 들을 수가 있고 사람들하고 지낼 때도 이제 그 사람 얘기들이 좀 잘 캐치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기분의 좀 안정화예요. ADHD 증상 중에 은근히 감정 기복이 있어요. 아우, 심하죠. 이 충동성이랑도 좀 관련이 있기도 한데 갑자기 뭐 짜증이 확 났다가 갑자기 확 떨어졌다가 이런 이제 기복이 있는데 ADHD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러한 기복들이 좀 안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말의 양도 좀 줄고 말을 할 때 이제 약간 논리적으로 하는 거가 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치료받던 분이 이제 자기는 남들이 이제 얘기할 때 조리 있기만 하는 게 너무 부러웠대요. 제 생각은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데 사실 이게 되려면 뇌 화이트보다 좀 커야 돼요. 그렇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내가 생각할 이제 멘트가 있고 이걸 그럼 이거부터 할까 이러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ADHD가 있는 경우는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약물 치료 하다 보면 이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분의 안정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ADHD 약 드시고 좀 짜증나는 거, 예민한 거, 화내는 게 좀 줄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뭐 우울증 약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의외로 그런 기분을 좀 안정화하는 부분도 진짜 커요. 아무래도 전두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감정 조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도와주면서 되는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는 이제 충동성 감소예요.
아무래도 충동 구매가 정말 많거든요. 아, 맞죠. 이제 쿠팡이나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쇼핑도 많이 하고 배민이나 이제 쿠팡이츠 이런 걸로 이제 많이들 배달 음식도 이제 시켜 드시게 되고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 하면 막 끝까지 하게 되는 그런 중독에 잘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충동 조절이 좀 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알코올을 이제 많이 섭취를 하셨는데 알코올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폭식이 좀 주는 경우도 있고 충동 구매가 이제 현저히 줄어서 예전에는 이제 집 나가보면 택배가 막 쌓였는데 이제 이거 왜 샀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막 있었다고 하면 확실히 그런 게 좀 줄어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좀 많이 만족스러워 하시는데요. 미루는 것이 좀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 분은 내가 약간 로봇이 된 것 같았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로봇은 입력 넣으면 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엔 우리가 이거 해야지 한다고 해도 이제 계속 이제 끝까지 밀었다가 이제 하는 거였으면 지금 이거 해야지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좀 되게 이상한 신기한 경험이었다 하면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좀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미루는 것 때문에 ADHD 환자분들이 되게 자책을 많이 하고 자존감도 좀 많이 낮아졌어요. 되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ADHD가 보통 있다 보니까 뭐 성인 ADHD인 경우는 뭐 10년, 20년 가까이 이걸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도 좀 올라가고 자존감도 좀 높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또 만족해야 하는 증상들 중에 하나시죠, 사실은. 이게 정말 미룬다는 게 이제 외부에서 보기엔 게으르다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죠. 진단받기 전까지는. 자기도 모르니까요. 자기의 뇌나 이런 부분들 모르니까 내가 게으른가 보다. 근데 문제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약간 허들이 있거든요. 번거로움의 허들이 있는데 그게 도파민으로 이렇게 넘는 거예요. 근데 ADHD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파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허들을 사실 못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물이 좀 밀어주면서 실제로 미루는 게 많이 줄어드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꽤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ADHD 분들이 모두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이 있으신데 바로 이제 각성 유지예요. ADHD 진단 기준은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낮에 졸리고 좀 집중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이제 ADHD 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커피 같은 그런 각성 효과가 있어서 아침에 약을 드시고 한두 시간 뒤면 되게 각성 상태가 돼요. 그래서 낮에 졸리던 분들이 이제 좀 잠이 안 오고 또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면 거의 이제 오전 중에는 거의 비몽사몽 하다가 이제 오후부터 이제 집중이 됐던 분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오전부터 이제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약만 일단 드시고 다시 주무셔라. 그럼 한두 시간 뒤에는 이게 각성이 되면서 점점 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이제 생활 주기가 좀 맞춰지고 좀 야행성으로 미뤄지는 것도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리면 저도 그 환자분한테 들었는데 휴대폰에 그 약을 아예 붙여놓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침에 약부터 보니까. 아침에 휴대폰부터 보니까 여기 약이 있는 거죠. 그 옆에 물 있으면 바로 드시니까. 저도 항상 약 봉지를 휴대폰 위에 올려두고 두시라고 하세요. 무조건 휴대폰부터 보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종합해져서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런 충동적인 언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하고 집에 가면서 막 그 얘기 괜히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내가 반성을 안 하더라도 자꾸 친구들이 자꾸 좀 뭐라 하는 거죠. 너 이렇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 아니면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게 좀 불편하다. 좀 그런 부분이랑 이제 약속 같은 거 늦는 것들이 좀 조절이 되면서 대인관계가 좋아지죠. 그리고 이게 꼭 뭐 과격한 말 아니더라도 내가 뭐 하지 않고 싶은 얘기인데 나도 모르게 얘기해놓고 그 얘기 하지 말걸 그 얘기 굳이 그러면서 좀 위축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고요. 이준영 선생님이 ADHD 치료 받으면 좋아지는 거 7가지를 좀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7가지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7가지가 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좀 미루는 것만 좀 조절이 되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충동성만 좀 조절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각자의 니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진료를 할 때는 어떤 게 좀 페인 포인트인지 어떤 게 제일 힘든지를 보고 그게 개선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약물 치료를 좀 하죠. 그리고 어떤 치료는 낮은 용량에도 빨리빨리 반응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끝까지 좀 잔존하는 증상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가지 약이 아니라 2가지 약을 병합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약물 치료로 약간 부족한 경우에는 상담으로 좀 팁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진짜 TMS 같이 뉴로모듈레이션 뇌자극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 어떤 증상은 빨리 반응하고 어떤 증상은 조금 천천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주치 선생님을 한번 좀 잘 상의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아무래도 병원에 와서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혹시 치료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 중이라면 내가 이런 증상들이 좀 좋아졌는지 한번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